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그 해외 축구랑 유로바스켓 미리 이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고, 자, 오늘 거 먼저 양키스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루이스 힐이랑 배시인데, 제가 여러 차례 여기는 올 시즌 양키스가 굉장히 좀 괜찮은 시즌이지만은 이런 그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내전에서는 좀 약하다,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양키스가 보스턴한테도 2승 8패, 토론토한테도 3승 8패로 약한 와중에 있는데, 근데 그 외의 팀들한테는 전적이 뭐 굉장히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동부지구 내전에서 많이 약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런 분들이 약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지금 이제 루이스일은 나와서 나쁘진 않긴 한데, 근데 루이스일도 뭔가 이제 이닝이 아쉽다거나 재구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도 위기들을 잘 탈출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데가 살짝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크리스 배싯 요즘 들어서 한 대여섯 경기가량은 나쁘지가 않아요. 뭐 대량 실점하는 경우도 많이 없기도 하고, 지금 올 시즌 이제 방울이 4.10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한 3점대로 끝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배시즌 양키스한테 약간 강한 면모도 있는데, 통산 8경기 동안 이닝도 많이 먹기도 하고 2.26 정도로 강한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는, 올해 이제 3번의 맞대결에서 4.82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다,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제가 어제도 이제 토론토의 빠따 기세라든지 둘 다 지금 빠따 기세가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제 좀 더 드러났던 쪽은 토론토인 걸로 보이거든요. 조금 더 이제 토론토가 꾸준함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길래 저는 이거 토론토가 역배받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토론토의 프렌이라든지 승리 욕심까지는 잘 모르겠고, 토론토의 프렌이라든지 그리고 오바 오늘도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컵스 대 워싱턴 경기인데요. 이제 맷 보이드랑 브래드 로드라는 친구가 붙습니다. 어제 경기 때 제가 이제 컵스의 바람이 좀 심상치 않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경기 제가 이제 컵스의 바람이 좀 심상치 않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리글리 필드에서 바람이 꽤 많이 분다고 하거든요. 어제도 바람이 이런 방향으로 꽤나 많이 부는 그런 모양새였었는데요. 어제 제가 이런 것들 보여드렸었죠. 이제 그 리글리 필드의 바람이 보통 이제 한 16마일 정도 이렇게 우측 펜스 쪽으로 불고, 그리고 이제 돌풍이 불 때는 25마일까지 몰아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순간순간에는 돌풍이 불 때는 진짜 바람이 세게 불 때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오늘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어제 경기도 홈런이 5개나 나왔지만 오늘도 조금 빠따가 평소보다는 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날이 싶습니다. 사실 매튜 보이드가 커리어 동안 이제 8월달에 조금 안 좋았는데, 올해도 8월달에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도 지난번에 쿠어스 등판을 뭐 6이닝 4실점으로 얼추 넘기기도 하고, 상대인 이제 브래드 로드가 사실 지난 한 3주 전쯤, 그때는 폼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얘 왜 이렇게 잘하지?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매츠, 양키스, 템파 이런 팀들 만나면서 최근 3경기가량은 또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오늘도 이제 컵스를 상대를 한다. 물론 컵스가 지금 빠따적으로 엄청 막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리글리 필드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내일은 뭐 컵스가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 빠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제 좀 극복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인 점수 같은 것들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보이드가 올 시즌 보여준 모습은 브래드 로드보다는 좀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있기도 하고, 워싱턴이 내일 이제 뭐 혹시라도, 워싱턴도 빠따적으로 홈런을 많이 칠 가능성이 있지만은 워싱턴 후반기에 홈런이 뒤에서 3등 수준이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해서 저는 컵스를 좋게 보고 한번 오바까지 오늘도 내다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이제 샌디 알칸타라랑 로사르도인데, 제가 몇 번 이제 알칸타라의 투구 내용들이 사실은 최근 한 7경기 정도, 그 중에서도 이 안 좋았던 경기들이 상당히 불운했었다, 경기 내용 같은 것도 보면은 진짜 뽀로간타라든지 수비에 도움을 못 받는다든지 투수 개인의 능력은 나빠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알칸타라가 조금 잘해주고 있는 것들, 최근 3경기 연속으로 전부 7이닝을 먹고 있습니다. 샌디 알칸타라는 이런 이닝 2팅에다가 방울조차 괜찮은 모습이어가지고, 저는 요즘에 알칸타라가 좀 좋은 구간 같거든요. 이제 루사로도도 지금 뭐 올 시즌 내내 제가 말했던 거는 한 2경기 정도를 이런 티핑 문제 때문에 투수의 이런 좀 습관 같은 것들을 노출을 해가지고 얻어맞은 경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괜찮은 시즌이다. 최근 들어서 이닝 같은 거 먹어주는 거나 나쁘지 않게 보이거든요. 또 이제 루사르도는 과거 이제 마이애미에 몸담았던 그런 선발이어가지고 오늘 또 구장이 좀 반가운 면모가 있기도 한데, 내일은 이제 마이애미가 좌한 상대로 홈 경기의 경우에 굉장히 또 약한 면모가 있다고도 합니다. 최근에도 점수를 많이 못 뽑고 있기도 하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들이 상태가 꽤나 괜찮을 거다, 약간 저는 루사르도가 오히려 요즘에는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까지 더해진다면은 그냥 뭐 언더 같은 거 볼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양팀의 선발 투수들이, 그리고 좀 상대전적 상으로도 그 이제 루사르도는 마이애미 애들한테 전소속 팀한테 나름 좀 강한 면모가 있었는데,
샌디 알칸타라는 필라델피아한테 조금 약했거든요. 그래도 요즘에 폼이 괜찮다는 점들, 그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대 화이트삭스는 이제 스쿠바리랑 페레즈예요. 스쿠바는 뭐 달리 말할 게 없죠. 얼마 전에 스쿠바의 경쟁자였던 크로시에가 나가 떨어지면서 사이용에 조금 더 가까워진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좀 구속이 안 나온 날이 있지만은 지난번 경기도 켄자한테 7인이나 먹어주면서 에이스다운 면모를 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쿠바리 너무도 강한 선발이다. 상당히 마틴 페레즈도 사실 좀 만만치가 않아요. 올 시즌 대부분이 좀 부상이 많이 있었지만은 부상으로 신음하기 전에도 나쁘진 않았었고 복귀한 이후에도 지금 4경기 동안 여기에 뭐 이닝을 못 먹은 날도 있기도 한데 바로 이제 직전 경기 6이닝 양키한테 6이닝 먹고 그전 경기도 켄자한테 7이닝 깔끔한 피칭들을 해주는 거 보니까 복귀 이후에 상당히 좋은 폼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페레즈가 뭐 되게 오래된 선발이에요. 이 친구도 나이가 이제 한 35 정도 한국 나이로 그 정도 됐기 때문에 뭐 선발 투수로서 갑자기 뭔가 좀 큰 상승 요인들 뭔가를 고쳐가지고 큰 상승 요인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좀 괜찮은 폼에 있다면은 저는 뭐 볼만하지 싶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7.5 기준 지금 사실 화싹 경기가 언더 보기에는 별로긴 한데 저는 뭐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고 스쿠바를 상대여도 화싹의 2.5 프레임 같은 거 한번 보고는 싶습니다. 내일은 뭐 두 팀 다 이렇게 좌한 선발일 때 홈이나 원정에서 조건이 상당히 괜찮게 찍히고 점수도 많이 찍힌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5.6cm씩 뽑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긴 한데요. 그래도 뭐 선발로서는 좀 언더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저는 이건 디트가 아주 뭐 편한 경기가 될 것 같진 않다. 그런 쪽으로만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피츠버그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그 켈러랑 우드러프가 붙는데요. 사실 켈러는 지금 이제 좀 오락가락하죠. 지난번 경기도 5이닝 4실점. 사실 그 전에 조금 나아진 모습들이 살짝 보이는가 하더니 금방 또 그냥 지난번 경기도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7경기 중간중간에 좋은 경우가 조금 있었다고 할지라도 6.97로 좋지가 못하다. 볼넷도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좋은 흐름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리고 상대가 이제 우드러프입니다. 우드러프도 제가 한창 좋은 구간일 때 너무 바빗 같은 게 너무 좋게 찍히고 있다. 파워플라이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운이 많이 따르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사실 복귀 치고는 지금 구속도 안 나고 있고 예년 같은 위용을 좀 못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방어이 너무 좋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최근 4경기 동안 6.38로 아주 안 좋은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4이닝 무실점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우드러프의 경쟁력이 옛날에 이제 한창 전성기일 때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피츠버그 분위기가 조금 괜찮은 편이죠. 그동안 이제 11승 3패를 달리다가 어제 끊겼고 홈에서의 7연승도 끝나가지고 사실 피츠버그의 꿀 빨던 시기가 조금 이제 끝물에 다다랐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또 상대전적까지도 좀 볼만한 게 있습니다. 우드러프는 대부분이 이제 좀 같은 지구였다 보니까 전성기 시절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강한 모습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치 켈러는 미러키 애들한테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었다. 125타석으로 많이 만났는데 피 안탈도 그렇고 피 장탈도 상당히 높다. 이런 것까지 더해져가지고 저는 이거는 이제 피츠버그의 좋은 구간을 좀 끝났다고 보고 미러키의 승리라든지 그리고 양팀이 좀 불안한 선발이라는 거 오바도 같이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시내티 대 매치 경기인데요. 브래디 싱어랑 이제 조나 통입니다. 일단은 조나 통이라는 선수는 지난번에 메이저리그 첫 등판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었었죠. 뭐랄까 무브먼트가 좋은 포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마이너리그에서 삼진 기록이 굉장히 좋았다. 조나 통이랑 맥클레인이랑 얘네 둘이 매치의 이런 좀 그 유망주 투수 순위에서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순위였는데 데뷔전부터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거든요. 데뷔전부터 막 97구씩이나 먹기도 하고 참 잘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커리어 이제 2번째 등판인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경계를 하고 볼 필요는 있겠다. 첫 선발에도 이제 5이닝 정도에 그치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 반대로 이제 브래디 싱어는 후반기 때 완전 버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7경기 동안 2.20으로 사실 싱어가 올 시즌 초반에도 나쁘지가 않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6월달쯤에 엄청 못해가지고 방어율이 거의 뭐 5점대 가까이 치솟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여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브래디 싱어는 어제 나왔던 에버보다도 요즘의 폼 자체는 괜찮다. 이런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여러 차례 지금 매치는 추격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그거를 추격하고 있는 팀이 신시내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기도 되게 치열했었는데 어제도 이제 매치의 마무리가 그 에드윈 디아즈가 9회 때 뭐 이제 안타 하나 맞고 볼넷 2개 연속으로 줘가지고 무사 만료였는데 거기서 뭐 다행스럽게도 세이브를 해내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매치가 좀 불안한 면모가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한창 빠따가 좋았을 때보다는 기세도 꺾인 것들 이런 것들도 조금 내다보인지라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거는 매치를 좀 좋게 보고 싶진 않습니다. 조나통을 한번 좀 의심을 여전히 좀 하고 있긴 한데 저는 브래디 싱어는 비교적 좀 좋은 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선시 해가지고 신시내티의 뭐 프레이라든지 최대 뭐 역배도 한번 냄새 맡아보도록 하고 언더에 대한 가능성도 한번 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좀 의심이 되는 경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템파베이 대 클리블랜드인데요. 쉐인 바즈랑 바이비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경기도 클리블랜드가 한창 그 와일드카드에 한 도전을 하다가 얘네들이 많이 자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템파베이가 한 7연승으로 내달리면서 클리블랜드의 자리를 템파베이가 뺏어갔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경기를 클리블랜드가 잡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두 팀이 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쉐인 바즈가 지난번 경기 때 갑자기 조금 잘하는 면모가 있었습니다. 한 두 경기 정도 지금 좀 호전성인데 지난번 경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 상승이라는 결정적인 원인도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쉐인 바즈가 올 시즌 되게 오락가락한데 어쨌든 지난번 경기 때는 살짝 좋은 모습이 있긴 했다. 뭐 그 정도고. 그리고 바이비, 저는 매번 이제 바이비를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점 정도의 기대치가 있다. 올 시즌은 정말 안 좋은 시즌이죠. 얘가 메이저리그 이제 데뷔한 시즌 때 2점대 방어로 시즌을 마무리하고 작년에는 클리블랜드 에이스 역할로서 했었는데 올 시즌은 이 정도 성적이면 굉장히 아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바이비가 꽤나 많은 실점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좀 밑바탕에 깔고 가고 템파베이가 이제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 빠따가 정말 불이 많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제도 이런 경우에 좀 이제 1득점에 그쳤지만 오늘은 바이비라면은 저는 좀 할만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오바 같은 거 내다보기 좋은 경기 같고 여전히 저는 바즈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 같은 거 좀 보기 좋은 경기 같고 만약에 바즈가 좀 좋은 모습이라면은 템파베이의 뭐 승리 같은 것들도 같이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티모어 대 다저스 경기 트레버 로저스랑 야마모토입니다. 야, 트레버 로저스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죠. 지금 방어율이 1.39인데 사실 올 시즌 거의 뭐 절반은 부상으로 버린 셈이지만은 야,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자, 트레버 로저스의 이제 후반기 성적입니다. 후반기에 1.31로 전체 올 시즌 방어율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고 뭐 FIP라든지 이렇게 막 뽀록이 엄청 섞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 실력으로 정말 잘해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를 여태까지 봐와오면서 후반기 때 정말 너무 잘했던 선수는 한 2015년에 제이크 아리에타가 있었거든요. 이때 사이영을 받기도 했었는데 지금 트레버 로저스의 모습은 이 후반기에는 진짜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저는 이 정도로 로저스가 지금 굉장히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볼티모어가 최근에 많이 못 이기고 있던 기간에도 딱 이제 한번 뭐 이긴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로저스의 등판이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마침 지금 다저스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분위기에 있잖아요. 물론 야마모토는 다저스의 뭐 에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올 시즌에도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뭐 내용으로나 여러 가지 뭐 성적으로나 되게 잘했던 선수잖아요. 지난번 경기에 구속도 나오고 삼진 10개 잡고 되게 뭐 탄탄한 선발인데 근데 나는 지금 다저스 팀 사정상으로 바타적으로나 좀 이 기회를 못 살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저는 한번 이 정도의 매치업이면 이제 로저스 믿고 볼티모어를 좀 보는 게 괜찮지 않겠냐. 프렌이라든지 뭐 역배까지도 보도록 하고 뭐 언더 같은 거에 대한 기대치도 있습니다. 일단 두 선수 모두 다 잘해주는 애들이잖아요. 야마모토가 오락가락하는 날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로저스는 믿을만하다. 이런 것까지 겹쳐서 저는 지금의 다저스 최근에 이제 또 원정에서 3승 11패에다가 7경기 동안 1승 6패 막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다저스를 좀 정배보는 거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언더라든지 볼티모어의 뭐 프렌이나 역배 뭐 그런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다 어제 좀 불펜을 많이 썼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변수가 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볼티모어를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샌프입니다. 팔란테랑 벌랜더인데요. 저는 요즘에 매번 샌프란시스코를 뭐 주력으로도 많이 삼고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벌랜더는 지난번 경기 구속이 조금 안 나왔지만 삼진을 10개나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랜더 개인으로도 2022년 이후에 3년 만에 삼진을 10개 잡은 경기였었고 이 40살이 넘은 투수가 삼진을 10개 잡았던 게 막 놀란 라이언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었지만은 벌랜더도 그 그룹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근데 이런데도 막 못하는 날도 있기는 해요. 근데 오늘 상대가 이제 팔란테인데 자, 팔란테 최근 5경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많이 맞는 것도 그렇고 홈런도 많이 맞고 있고 볼넷도 많이 내주고 있는데 팔란테가 특히 요즘에 안 좋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금의 샌프란시스코 폼이 너무나도 무섭잖아요. 그 가운데는 이제 뭐 윌리 아다메즈나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은 라팔 데버스 제가 요즘에 이 친구를 많이 조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 30경기 동안 뭐 이제 슬래시텔 라인이 3할에다가 4할짜리 이제 그 출루율에다가 장탈도 661이다. OPS가 1.067이고 이제 홈런 12개로 지난 30경기 동안 이제 뭐 홈런 공동 선두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슈아브랑 동률일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점수 25점 냈고 타점도 25개다. 그냥 너무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제도 첫 타석부터 홈런 쳐주면서 굉장히 좋은 면모를 보였었는데 그만큼 지금 샌프에 빠따가 무섭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물론 가끔 가다가 진짜 팔란테도 주사위 깔아가지고 갑자기 최근에 못하고 있는데 내일 잘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제 뒷받침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팔란테도 샌프 애들한테 아주 약했다. 많이 만나진 않았는데 피안타율이 375 정도로 많이 어져받았다는 것도 있거든요. 전 이런 것까지 더해가지고 그냥 뭐 샌프란시스코를 또 한번 좋게 보는 매치가 될 것 같다.
거기다가 뭐 마헨이라든지 오바까지 한번 좀 도전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애틀랜타 대 시애틀입니다. 이제 그 허스턴 와일드랩이랑 브라이스 밀러인데, 제가 와일드랩에 대한 얘기는 매번 똑같은 얘기 해요. 사실 이제 애틀랜타 내부적으로 투수 유망주였었는데 작년에 올렸을 때는 얻어맞았다. 근데 올 시즌에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하던 와중에 션 머피가 마이너리그 내려갔을 때 이 배터리 궁합을 맞추면서 야, 너 스플리터 좋다. 근데 여기다가 이런 뭐 싱커라든지 커터 같은 거 장착을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리그 잘해갖고 메이저리그 올라왔는데 지금 메이저리그 6경기 동안의 성적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소리죠. 최근에 뭐 마이애미나 필라델피아전 좀 팍팍한 팀들한테 좀 위기가 있긴 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좀 이렇게 해소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와일드랩이 확실히 요즘에 폼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내비쳐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브라이스 밀러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사실 복귀 초반에는 좀 안 좋았었어요. 구속 같은 것들은 괜찮게 나오지만은 좀 홈런을 많이 맞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클리블랜드 상대로 6이닝 2실점 뭐 그런 경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원래부터 뭐 지난 시즌에 보여준 것들은 너무 좋았는데 올 시즌 여러 가지 공들이 많이 망가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맞대고 했던 클리블랜드가 그 당시에 폼적으로 너무 안 좋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 팀의 폼적으로도 시애틀이 오늘도 원정인데 어제까지 져가지고 원정에서 1승 12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싸움이 시애틀이 이 3등 자리를 많이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텍사스랑 0.5게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시애틀은 본인들이 조져가지고 추격을 허용을 한 셈이다. 이런 상황까지 몰린지라서 여기다가 내일 선발도 만만치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이 경기도 또 한번 애틀랜타 승이라든지 뭐 언더, 사실 언더는 이게 브라이스 밀러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불펜 소모소 상으로도 좀 핵심 라인들을 많이 썼다는 것들 뭐 그런 것까지 있는데, 브라이스 밀러도 기록상으로는 애틀랜타 애들을 190 정도로 막아세운 바가 있긴 했었다. 뭐 이런 것까지 있길래 저는 뭐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고, 저는 조금 더 이제 좀 굳건하게 폼이 좋은 쪽은 와일드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애틀도 빠따 폼이 안 좋기 때문에 애틀랜타 승이나 뭐 언더 그런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텍사스 대 휴스턴인데요. 디그롬인데 헌터 브라운입니다. 어제 이제 휴스턴이 그 선발 투수가 되게 좀 애매모호했었는데 헌터 브라운이 이제 디그롬과 상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등판을 하러 이렇게 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양팀 선수들의 방어율만 따지고 보면은 브라운은 올 시즌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3위가 아주 유력한 선수고, 디그롬도 컨텐더였었죠. 그러다가 좀 이닝이 모자르다거나 요즘에 조금 안 좋아가지고 밀려날 모양새지만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끼리 붙는 거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애틀이 많이 자빠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바로 뒤에서 추격하고 있는 게 텍사스거든요. 시애틀이랑 이제 0.5승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경기, 오늘 경기 만약에 시애틀이 자빠지고 텍사스가 휴스턴을 잡는다. 그러면은 텍사스가 와일드카드 3위 자리로 올라서는 경기거든요. 그만큼 텍사스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지금 시애틀도 폼이 좋지가 않고, 사실 휴스턴이 이 지구에서 1등이긴 합니다만은 얘네들도 지금 빠따가 되게 오락가락 해가지고 막 굳건하진 않잖아요, 폼적으로. 텍사스도 사실 그동안 빠따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부상도 많기도 하고 살짝 아쉬운 구간이긴 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에이스를 앞세워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열린 셈이에요. 그래갖고 정말 이제 텍사스의 동기부여가 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헌터 브라운도 최근에는 뭐 그렇게 아주 뭐 나쁘진 않습니다. 종종 막 콜로라도한테 6.2, 6실점 무너지고 이런 경기도 있긴 했는데, 하여튼 둘 다 이제 한창 좋을 때의 폭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 경기는 되게 좀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6.5라는 기준점, 되게 낮은 기준점인데 양팀의 선발도 서로한테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브라운도 텍사스 애들을 213 정도로, 디그롬도 휴스턴 애들 217 정도로 상대를 잘해준 면모도 있어가지고 되게 좀 빡빡한 경기 같아요. 저는 사실 6.5는 조금 낮다고 봐서 차라리 그냥 뭐 한점차 게임들 이런 것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배팅해가지고 좋을 건 없을 것 같은 경기입니다. 치열할 것 같고 재밌긴 할 것 같은데 구경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캔자 대 미네소타입니다. 스티븐 콜렉이랑 조 라이언인데 일단 콜렉이 지난번 경기 때 캔자시티 데뷔전을 가졌거든요. 그동안 이제 마이너리그에서도 막 사실은 잘하지 못했는데 6이닝 실점으로 디트로이트 상대로 아주 좋은 경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샌디에고에서 주워온 2명의 선발들, 콜렉이라든지 버거트 이런 애들을 잘 써먹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조 라이언, 사실 조 라이언도 지난번 경기 때 그 전에 이제 어슬전 4이닝 5실점, 토론토한테 5이닝 6실점으로 약간은 안 좋은 분위기에 있었는데 샌디에고를 상대로 7이닝 무실점으로 아주 좋은 피칭을 하면서 그날따라 이제 좀 구속도 잘 나오기도 하고 거의 뭐 95마일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올 시즌 내내 조 라이언의 포심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다시 피베타한테 이런 포심의 구종같이 1등 자리를 빼앗아 왔거든요. 그 정도로 일단은 뭐 괜찮은 면모가 있다. 여기다가 조 라이언은 캔자시티 킬러입니다.
라이언은 통산 켄자한테 10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6이닝 먹고 1.34로 아주 강했거든요. 여기다가 카우프만 스타디움 원정에서는 0.90으로 더 좋은 면모까지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 라이언이 켄자한테는 아주 강하다. 뭐 이런 것까지 있는데, 사실 근데 지금 미네소타가 팀적으로 전력이 너무 약하잖아요. 선발이 잘해도 뭐 불펜에서 쓰러진다든지 빠따적으로도 지금 뭐 좋은 편이 아니기도 하고 5연패에다가 근데 여기는 또 켄자까지 지금 빠따가 별로거든요. 켄자가 뭐 2연승을 했지만은 그것도 6안타 5안타 이렇게밖에 못했고, 켄자도 지금 7경기째 한 달 있어 안타입니다. 최근 10경기 뭐 2할 8리 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에이스 바비이트 주니어까지 어제 등 경련으로 교체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출전할지가 좀 미지수인지라 평소보다 빠따가 약할 수는 있다. 저는 이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이게 켄자시티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와일드카드 이제 추격상으로는 텍사스 바로 다음에 켄자거든요. 켄자도 이제 시애틀이 자빠지고 있는 와중에 1승 차이밖에 안 납니다. 켄자도 정말 이제 좀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강하긴 하지만은, 이 선발도 어쨌든 켄자에서 한 경기밖에 안 뛰었다. 라이언, 켄자한테 너무 강했다. 이런 것들이 겹치는지라 솔직히 저는 켄자를 보기 좋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난 차라리 미네소타가 승리, 조라이언의 캐리가 사실은 좀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 그냥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은 언더도 이게 라이언은 믿음직스러운데 콜렉이 이게 한 경기밖에 안 된지라 좀 의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저는 뭐 언더라든지 미네소타의 승리, 한 점 차 게임 그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을 믿고 보는 셈이죠.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대 이제 보스턴입니다. 브랜든 파트랑 지올리토인데, 사실 이게 그 보스턴의 3대 선발 지올리토, 베요, 크로쉬에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 보스턴은 볼만합니다만은, 이 보스턴이 지금 팀적으로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제 경기 이제 페이튼 톨 신인 선발을 썼었는데 지난번 경기랑 달리 조금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올리토도 올 시즌은 사실 굉장히 좋은 시즌이긴 합니다만은 홈이랑 원정 평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죠. 홈에서는 6경기 동안 0.69로 아주 견고했는데, 원정인 경우에는 사실은 4.72로 피홈런도 많이 있고 홈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안 좋은 면모가 있다더라. 체이스 필드가 되게 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약간 좀 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지올리토는 최근 7경기 동안, 여기는 이제 원정 경기도 다수 껴있는데 그 기간에도 뭐 2.27 정도로 비교적 잘했던 편입니다.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나름대로 좀 잘 해쳐왔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나는 지금 이게 보스턴이 내일도 우한 상대로 이제 원정일 때 빠따가 굉장히 좋다 이런 게 있지만은, 로만 앤서니의 이탈이라든지 뭐 다수의 부상자들을 생각하면은 보스턴 빠따가 지금은 좀 정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전 이 경기는 그냥 피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대 샌디에이고 경기, 이제 맥케이드 브라운이랑 이제 바스켓스가 붙는데, 사실 지금 샌디에이고가 이제 마이클 킹이 슬슬 복귀한다고 하다가 또 이제 복귀가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바스켓스가 땜빵을 하는 셈인데, 지난번 경기에도 이제 아마 그때 모건이었나? 그때 이제 그 오프너를 붙여줬는데, 그 다음에도 얘가 올라와가지고 5사는 3.2이닝 동안 2실점 좋지 않은 경기를 했었어요. 사실 올 시즌에 벌어둔 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딱히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하거든요. 마이너리그도 한번 갔다 왔지만 등판 사이에 5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잘하긴 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쿠어스에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조금 불투명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어제는 사실 이게 콜로라도의 이제 카이 프리랜드가 진짜 8이닝 3진 10개 너무 이제 분노에 휩싸인 그런 무지막지한 등판을 해줬었는데, 오늘 나오는 맥케이드 브라운은 이제 메이저리그 두 번째 경기고, 이제 그 마이너리그에서도 마지막에 6이닝 실점을 했지만 트리플 A도 아니고 더블 A만 한 다음에 올라온 거라서 그냥 빅리그 올라서는 별로 안 좋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는 샌디에고가 꽁승을 거둘만 하긴 하다. 이런 게 있긴 한데, 아무래도 푸어스 필드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리는 것 같아요. 샌디에고라는 팀의 지금 이런 좀 뭐랄까 분위기 자체도 좋지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피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냥 샌디에고를 뭐 좋게 보는 정도, 거기에 그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 대 어슬렉스 경기입니다. 키쿠치랑 JT 기니 붙는데, 자, 사실 키쿠치도 최근에 좋지가 못하죠. 5경기 동안 7.01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이에 CCAT한테 7이닝 2실점 좋은 경기가 한번 껴있긴 했었어요. 그게 딱 이제 홈 경기거든요. 그 외에는 원정에서 맨날 뚜드러 맞고 그랬었는데, 올해도 홈에서는 2.30, 원정 5.45로 나쁘진 않기는 합니다. 홈에서는. 하지만 근데 그 전에 이제 홈에서도 막 5.1이닝 4실점 한다든지 이닝도 못 먹고 이런 경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시즌 초반의 기세만큼은 아니다. 막 2점대 방울 달리고 좋았었는데 어느덧 4점대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키쿠치는 어슬렉티스 애들한테는 강점이 좀 있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 시애틀 시절에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어슬렉티스 사자들한테는 44타석 많이 만나지 않았지만은 1, 2호 정도로 피안타율이 굉장히 낮다.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대신에 뭐 장타율이 조금 높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오늘 상대하는 JT기는 확실히 키쿠치보다는 좀 아래급으로 보이기는 해요. 여태까지 1권 바라든지 사실 뭐 기대치가 좀 낮기는 한데, 근데 이거는 지금 천사 빠따가 너무 못 치고 있는 거. 어제까지 해가지고 이제 17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뭐 승리도 당연히 많이 못 챙겼고, 반대로 지금 어슬렉스는 한창 잘해주던 이제 소더스톰이라든지 뭐 랭걸리어스 이런 애들이 폼이 조금 떨어졌지만은 반대로 요즘에 올렸었던 젤로프라든지 블러데이, 여기다가 원래 잘하던 루커나 버틀러도 지금 좀 살아났고요. 이래가지고 몇몇 애들이 조금 폼이 안 좋아하니까 다른 애들이 살아나는 모습들, 이런 것까지 더해져서 어슬렉스의 빠따 폼이 좀 괜찮다, 천사보다 확연히 낫다, 저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지라서 이거는 그냥 어슬렉스의 뭐 프렌이라든지 뭐 역배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키쿠치의 어쨌든 최근 폼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가지고 홈이지만 한번 어슬렉스의 프렌이나 일반승, 이런 쪽으로 한번 도전적으로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바 같은 것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슬이 키쿠치를 공략을 조금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여기다가 JT 긴 역시 그렇게 믿을만한 놈은 아니기 때문에 천사 빠따가 안 좋아도 한 3, 4전가량 뽑아준다면은 오바도 가능하겠다. 뭐 저는 그런 계산 쪽으로 봤습니다.